한동훈 전 대표의 진정성 없는 말장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단식 5일째입니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닷새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닷새째 곡기를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리 야박합니까? 어찌 이리 잔인합니까? 의례적인 민주당 인사들의 위로 방문은커녕 안타깝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그 대신 조롱하고 폄훼하고 자기 편끼리 모여서 밥 먹고 이렇게 제1야당의 목숨을 건 단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국회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가 의료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국회 의무실의 의료진이 의사가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토요일 날 요청을 했고 일요일 오후 2시에 국회 의무실 내과 의사가 방문을 하기로 사전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방적으로 그 위중한 약속을 깼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도 결국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저희가 항의하자 터무니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의사가 외부 강연 중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10분 전에 요청했습니까? 5분 전에 요청했습니까? 하루 전에 요청해서 의료진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는 무도함은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제 사람의 목숨에도 당적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민주당이 아프면 의사를 보내주고 국민의힘의 생명이 위중하면 의사를 보내지 않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사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국회 사무총장 정도의 판단이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즉각 국회 사무총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고받지 못했다면 도대체 누구의 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의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과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존재를 벌레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무도한 국회 운영이 결국 저희 당의 정당한 특검 요청조차도 거부하고 있고 그것이 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두고도 이렇게 여야를 가릴 겁니까?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문제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의 공개검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해석과 평가들이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감사 결과나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작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실관계를 기반한 어떤 평가와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제 걱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최고위원회의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는 우리 당원들이 선출한 여러 계파의 최고위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당무감사위원회도 믿지 못하겠다, 윤리위원회도 믿지 못하겠다면 최고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리 필요 없는 분석과 평가가 많습니까? 제가 공개 검증이라고 했더니
국민들에게 망신 주자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그 공개는 국민들 앞에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작감사를 인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당의 공식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피징계인 측이 전혀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에 검증을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측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자꾸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정해진 절차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개인정보를 저희가 대한민국에 뿌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제한된 최고위원들이 그 개인정보 동의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고 저희가 한 제안에 대해서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만 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 5일차입니다. 민주당 아직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양심을 쥐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정 기능을 잃었습니다. 최민희 축의금 사건도 김병기, 강선우 공천뇌물 사건이 터져도 의원직은 유지한 채 위장 탈당과 제명으로 그저 뭉개려고만 합니다. 통일교 게이트가 터져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뭉개고 갑니다. 민주당 그야말로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자정 기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까지 내놓는 최종적 저항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의 중심 전재수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밤 며칠 굶는 것 말고 정치 생명을 걸어라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악화된 여론에 못 이겨 장관직만 슬쩍 내려놓은 전재수 의원님, 정치 생명 내려놔야 할 사람 당신 아닙니까? 언감생신 장관직 내려놓고 부산시장이라도 꿈꾸십니까? 부산 시민이 삔바리 핫바지로 보이십니까? 감히 부산시장직에 도전할 생각 고이 접으시고 법의 심판대에 서는 날까지 얌전히 조용히 정치 생명 연명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국민 앞에 당당하다면 통일교 게이트, 공천뇌물 특검 추진합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판결한 백대현 재판관의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할 뿐입니다. 백대현 재판관의 판결문을 통해 이재명 재판 속계의 명분은 확실해졌습니다. 이재명 재판직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이 여야를 가리고 권력 있는 자와 권력 없는 자를 가리는 순간 법치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사람을 차별하는 정의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대한민국이 온통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일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뭉개기 급급하고 수사기관조차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야당을 표적으로 하는 수사는 특검을 통해서 조리돌림을 하다가 다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재탕, 삼탕, 아니 백탕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집권 세력의 범죄를 그냥 뭉개고 나서 끝나겠습니까? 역사가 그냥 두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전재수 특검, 김병기 특검, 강선우 특검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관철시키기 위해 저 철벽 같은 민주당을 향해 그리고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해서 단식까지 해야 된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픕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안입니다. 저는 뭐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기는 변화의 첫걸음은 동서화합입니다. 평생 간직할 만한 딱 한 가지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제자의 질문에 공자께서는 망설임 없이 서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서는 같을 여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나의 마음이 상대와 같아지는 것이 곧 서입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보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에게 더 따스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공감은 그와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입니다. 2018년 개봉된 영화 안시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침공하여 2개월가량 안시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으나 끈질긴 항전으로 물리치고 고구려가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주와 성안의 백성들이 강한 정신력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공감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서가 승리의 원천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국가 붕괴만큼은 막아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는 시련과 국가적 위기를 우리가 중심이 되어 극복할 수 있는 첫 시작은 서의 마음과 각오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고뇌와 고독, 비장한 각오를 서로 우리가 함께 녹여내야 합니다. 장동혁의 돈과 장동혁의 시선에서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는 서와 함께 동서화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당원 모두가 앞장서서 당의 화합을 이루어내고 단합된 그 하나된 힘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화합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반복된 실패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꼭 동서화합을 만들어냅시다. 이기는 변화를 시작합시다. 끝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진정성 없는 말장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과한다는 말을 접하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거짓 눈물 또는 위선적 행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또는 그런 행위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영악한 머리를 앞세워 교원 영색,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사가 너무 힘든 요즘입니다. 동료 시민들을 이제 그만 아프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262차 최고위원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